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면 우리 문제집에도 있는 거죠, 그대로. 31번 문제. 다음에는 이제 뭐 저 3주차 정도 가면 이제 요 기출됐던 요 환상가액 중에서 계산하는 계산 문제 같은 것도 한번 기출이 돼서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한 3주차 정도의 문제 나올 건데, 31번 문제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할 때요? 환상가액으로 계산할 땐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필요금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금비 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출입과 양도식적 비용 비교해서 법령에는 니은의 금액이 더 크면 기업 금액보다 니은의 금액이 크면 니은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금비로 공제해야죠. 그래서 2번 환상가액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여튼 요거 연습을 계속 할 거고 관련된 거. 또 그 뭐 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하여튼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 있잖아요. 양도책을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요.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는데 기타 필요경비 그랬을 때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기준시가.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기준 적용 원칙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이 확인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요. 일반적으로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으면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은 매, 감, 환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순서 바뀌면 틀리죠? 근데 우리가 법령에 보면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왜 또는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는 기준시가는 어떤 때 적용할 수 있냐면 보세요. 취득가액을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들어있다. 그러면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적용합니다. 매감환기. 근데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납세문자가 이제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그때는 기준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적용하지 않고, 자, 이때는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37371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성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1,000분의 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하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으면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를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당시 분양권 입주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 1%.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371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 합한금액 요것이 그냥 필요경비예요. 자, 그런데 다만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중에서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금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 더 이거 합친 것보다 이게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결국은 양도책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요거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할 때는 그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이고요. 2번 정답이고 32번 문제 봅니다. 32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이것도 자, 요 보충자료 요약집 101에서 10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1에서 102페이지 참조고요. 고자갑이 2018년도 4월 13일에 국내 소유자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이요. 예정신고는 6월 13일까지 토지 소유를 관한 세무서에 한다.
자, 양도일이 보세요. 토지 양도일이 4월 13일이니까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예요? 아니지. 국세니까 고유자일 때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자, 그래서 고유자 갑의 주소지. 자, 고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2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올해 2018년 개정세법 감면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자, 예정신고를 올해 꼭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따 문제 나오고 예정신고를 불이행했어요. 자,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양도에 속하는 과세액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했어요. 그러면 자,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남남의 얘네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이행했어요. 확정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데 다만 올해 개정세법이 무신고와 그 다음에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꼭 알아야죠, 여러분들. 2018년 개정세법. 자, 그래서 요거 2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어요? 아니, 예정신고, 자,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확정신고를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갑이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동생에게 채무 1억 원을 인수한 조건으로 양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부담보증이요. 부담보증이니까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야지. 그러니까 4월 13일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7월 31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3개월.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맨날 부담보증여시 3개월 이렇게만 하다가 이렇게 바꾸니까 또 좀 띵한가 여러분들? 4번 맞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자, 신고해야 한다. 그죠? 요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어떤 게 나중인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취득세와 비교해서 양도세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예정신고.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중인지 잘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원치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어떤 게 나중인지. 자, 계약이 유효하게 된 때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수기는 고유자 갑이 국내 소지하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 예산 부인과 관련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거 33번 문제도 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 나오면 여러분요,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가 나오면 잘 보세요, 다시. 이건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가 나오면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고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요. 부인 특례 나오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는 이거 특수관계자면 적용돼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증여 후 우회 양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요거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럴 때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합니다. 예? 해당하면 시가로 얘네 계산 부인하고. 그럼 문제 봅니다. 1번은 이제 그 얘기고 2번 봅니다.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2번 질문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토지 시가를 10억 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를 9억 원에 양도했다면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물론 지금 여기 특수관계자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특수관계자라고 하고 1번 질문을 봤을 때 자, 시가보다 약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 양도했어요. 다만 부당해선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액은 9억 원 한다. 자,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안 나. 근데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나 따져봐야지. 시가 10억에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액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그래서 여기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가 아니라 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가액은 뭐로 계산해? 시가 10억 원으로 합니다. 시가 10억 원으로.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므로 시가 10억 원을 양도하려 합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4번, 5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3번 지문 보세요. 요약집 79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지상정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적경계선 삐뚤삐뚤하니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 이거 만약에 20%를 초과하게 되면요. 분할 된 전체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3번 여러분요. 요거 자 3번 정답이고 나머지 여러분들 이혼할 때 1번 지문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혼은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서 감소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분의 변경은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대가 없죠.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는 늘어난 만큼 취득세가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동생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했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바꾸는 거 얘기했어요. 35번 문제는 우리 전국모의사에도 출제했고 그 다음에 또 35번 문제는 또 특강에도 출제했던 거죠.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주택 양도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우리 개정세법 관련한 내용이 요 문제 한 문제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다문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고자갑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종받기 위해서는 부연 중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그 다음에 2번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의 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포유등재를 정받을 수 없다. 자,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장기세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위 동그라미 2의 경우에 기본공제는 장기받을 수 있다는 거 아까도 나왔고요. 4번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분양권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전매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1년 미만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6에서 42%잖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50%입니다. 4번 틀렸고 물론 이제 주택이 없고 무주택자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안 됐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분양권 전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무조건 50%. 4번 정답이고 5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자 1세대 2주택자일 때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 할증세율, 이 3주택 이상자는 20% 할증세율 적용합니다. 이것과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원래 몇 프로예요? 40. 1년 이상이면 몇 프로예요? 6에 42%예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여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1년 미만일 때는 40% 세율도 적용되잖아요. 1년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5번. 3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 소유하는 부동산을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배우에게 양도한다. 과정할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요. 여러분 이거 배우자 직계전밀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잖아요. 배우자 직계전밀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어요. 이거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어요. 옆에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거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했잖아요. 배우자 직계전밀소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에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하여튼 뭐 갑을병만 해놓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구나.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2억, 자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5억, 그 다음에 양도한 가격이 7억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7억인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납부한 증여세 있으면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기납부한 거 옛날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1번 질문.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을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을. 2번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한다.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한다고 그랬죠? 아,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법원 가서 사람들 이혼신고 제출해요. 몇 천만 원, 몇 억 안 된다고 그러면 세금 안 된다고 그러면. 근데 가짜로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다 틀렸어요. 적용하지 않고요. 4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양도소득의 비과세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이하게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특례 적용한다 틀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 보세요.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수증자고 취득가격을 그때는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 5억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그렇죠? 특례 적용 안 하니까 특례 적용되면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이제 위에 건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도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것들 꼭 알아둡니다. 4번 정답이고 3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볼게요.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미등기 자산, 법령이 정하는 등기 의지하는 자산 제외하고요. 양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어?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7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인가의 3%인데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몇 프로? 0.3%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1번 지문이요.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2번 양도세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부양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득별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를 사니까 전부 합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또 국내와 국외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자산 종류 부양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하면 싹 다 깔아줍니다. 3번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원의 회원권의 경우 장비제 대상이 배제됩니다. 그렇죠? 장비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골프형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교환하는 농지가액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인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우리 교환분할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이거 했었어요. 여러분 절 보실래요? 일전 농지 교환분할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절 보세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이 10억 원. 쌍방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 원.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비과세 요건이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얼마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돼요. 4분의 1.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 2억 5천. 자, 그래서 이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더 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비과세 받을 수 없고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8억 원,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이 얼마예요? 2억. 큰 편 토지 가격에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돼. 자, 10억에 4분의 2억 5천이니까 이 차액이 이거보다 작죠 지금?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분합 시 비과세 요건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38번 문제. 자, 3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봐 소득세법 양도세가 비과세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4번 지문 볼게요.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분양함으로써 1세대가 유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그 학관날로부터 7년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7년 8개월이 되는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로 본다. 맞잖아요. 자, 우리가 노부모 동거분양을 한 1세대 유택은 학관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꼭 부모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7년 8개월 때 양도했으니까 1세대 본다. 맞고요. 1번 지문 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식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년 내 양도해야 되고, 다만 이제 올해 개정세, 올해 이제 지금 9.13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나온 게 발표일 이후에 그 9월 14일 그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일 때 그러니까 신주택 취득으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내 양도한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대책 9.13 대책 발표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아시면 돼요. 자, 신주택 취득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3년 내. 5년 내니까 틀렸습니다. 1주택에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취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례 적용하려면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해야 돼요. 3번 1주택자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거중인 무주택 어떤 여자와 혼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5년 양도했어야 되고
5번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올해 개정세법이죠. 올해 최근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또는 이게 이제 장기 임대주택도 똑같아요.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그 외 일반 주택을 거주택을 국내 가까이 1개 수요하는 1세대가 자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원조한다면 1세대 주택을 수용하고 아니에요. 어떤 주택을 원조해야 돼? 일반 주택, 거주택을 먼저 하면 돼야 돼요. 특이하게도 근데 조정 대상적이 아닌데도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나 그 다음에 이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또 장기 임대주택은 자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기한 중에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또 거주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거. 요약집 8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추가해서 올해 개정세법 말씀드렸어요. 말아둡니다. 추가 개정세법명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 이제 두 문제가 남았네요. 39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뺄 때 필요경비 항목에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이제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전형적인 그 문제는 나중에 한 3주차 때 이제 전형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고 전형적으로 그런 거는 요거는 이제 1주차고 2주차는 좀 응용된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에는 거주자가 값은 특수한 게 없는 제3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건물 1억 원, 자 차변에 대변은 볼 필요 없어요. 건물 1억 원 현자가 차린 차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자가 차린 차금은 자 여러분 현자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예? 자 10억 저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주기로 했을 때 저 똑같 10년 후에도 10억 원 주면 안 되니까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1 플러스 아래 N년을 곱하고 어쩌고 했잖아요. 현자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고 현자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 포함해.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을 봐야 돼. 1억 1,000만 원이에요. 취득가액이. 그리고 위 건물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감가상각비와 200만 원의 현자가 차린 차금 상가액을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면 갑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중공제 방전 측상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나 감가상각비나 뭐 소송 화해비용 같은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 필요경비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중공제 방전 측상.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에서 취득가액에서 1억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예,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1억 1,000에서 2,200만 원 빼니까 얼마예요?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요 문제 한 번만 처음에 모를 때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그렇지 한 번만 해보면 대충 이제 비슷하게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중공제 방전 측상. 하여튼 현자가 차린 차금 취득가에 포함하고 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한 산입한 항목은 제외하고 취득가에서 공제 빼고 40번 문제 요걸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인데 다음 중 국외재산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재산 양도세액은 국내에서 양도소득 상출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아유, 자 예전에는 외국에서 세금 낸 거를 공제해 줘야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할 때 산출세액에서만 공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하고 둘 중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꿔요. 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하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국외재산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공제 적용한다. 여러분 3년 보유했든 뭐했든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 안 해줘요. 장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국외산 양도시에 기본 공제는 되는데 장기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할납부는 되고 물납은 안 되고. 자, 4번 납세 의무자는 해당 국외재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는 고사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산 양도시에 비고사는 납세 의무 없죠?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주자 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3년, 4년 주소고수 준지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는 고사만이 납세 의무 있고 5년이고 5번이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0이 초과준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요거 2주차 때 또 나오는데 이제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기타라서 주식 빼놓고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 등 얘네들은 등기 여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은 등기 제도 없으니까 저 등기 자 기준시가 보유기한 이런 거 관계없이 국외 소지한 자산 무조건 세율이 보다 6에서 42% 세율 정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그래가지고 50% 아니에요. 무조건 6에 42% 초과세율 정합니다. 국외 소지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 법령의 의미를 단순 암기식 문제 일부러 뺐는데 어떠간에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더 어렵게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앞으로 4주차까지 다양하게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복습하고 자 이렇게 가시면 틀림없이 실전에서 잘 해낼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또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